그래서 이렇게까지 늘렸어요. 2020년 4월 7일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이제 6.13까지 늘렸고, 여기로 보면 이제 지금 2017년이니까 이렇게 더 늘었겠죠. 이렇게. 그 다음 볼 건 이제 재정 정책인데, 요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이제 민주당 정권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용어가 또 지금 엄청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저렇게 해서 열심히 은행 대출을 독려해서 돈을 풀었는데도 일자리를 늘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대출이나 이런 경제 활동이 잘 안 늘어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정 정책은 그냥, 통화 정책은 그냥 그대로 가게 하고, 정부가 직접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차입한 돈 가지고 돈을 직접 뿌리자. 뿌린다라는 개념이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뭐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 그래서 지난번 그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킨가 하는 사람을 뭐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라는 개념을 이제 통화 그 경제학의 거두인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 그러는데,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출하는 거는 헬리콥터 머니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돈 뿌렸다고 하기보다는 다 그 대출 약정에 의해서 언젠가는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안 갚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이 없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자산만 샀고, 또 은행이 뭐 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은행을 망하게 두진 않잖아요. 은행에다가 이렇게 다 지급준비금 넣어준 거니까 다 언젠가는 회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재정정책,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서 경제성장, 완전 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2020년 7월에 실업자들한테 원래는 주당 330달러, 한 40만원 정도 주던 걸 특별 실업 지원금에서 주당 600달러를 플러스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얼마가 나가냐 하면은 꽤 많이 나가죠. 900달러가 넘잖아요. 그럼 한 주에 얼마예요?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내주면 400만 원이잖아요. 실업수당을 이렇게 준 거예요. 엄청 준 거죠. 400만 원 월급 받기도 쉽지 않을 텐데. 미국도 그렇게 급여 안 높아요. 뉴욕 이런 데 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330달러 기본에다가 이제 요걸 좀 낮춰서 플러스 300달러로 줬어요. 이것도 적지 않죠. 이게 이제 올해 3월까지고, 지금 이제 요 계획으로 이거 아마 통과됐을 거예요. 플러스 400달러에서 지금 실업자들한테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700달러씩. 이렇게 직접 유권자라고 그랬나? 국민 개개인한테 돈을 꽂아주는 게 헬리콥터 머니죠. 이건 이제 정부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제 증세, 세금을 늘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그냥 컴퓨터로다가 탁 이체시켜주는 돈은 아닌 거죠. 이게 재정정책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경제가 잘 안 살아나고 실업자 구제도 잘 안 되고 하더라. 그러니 직접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요 기지급 1200달러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거는 국민 1인당 다 줬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언제 줬죠? 7월에 줬나요? 4월에 줬나요? 1인당 뭐 한 20몇만 원씩 다 줬잖아요. 그때 국가에서. 4월이었나요? 그때? 저도 받아가지고 에어컨 대비하는데 잘 썼는데. 4명이 받으니까 한 100만 원 되던데. 우리 애들 둘이 같이 있으니까 에어컨 200 몇십만 원 줬는데 절반을 그게 충당해 주니까 기분 굉장히 좋던데. 여러분들도 다 잘 쓰셨나요?
아직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부자 나라여서 그런지 1인당 이렇게 줬어요. 상위 5%만 빼고 이렇게 주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줄이더라고요. 민주들은 그거를 소득 파악이 잘 됐는지 80 몇 %인가 90%부터는 이렇게 좀씩 줄어들게 만들어가지고 한 80%는 다 주고 상위 5%는 못 받고 뭐 하여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또 $600 추가로 두는 법안 통과됐고 또 $1,400 지금 또 준다는데 뭐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줄 테니까 써라 이거지 자꾸. 이 돈은 어디서 날까요? 이건 이제 정부 부채예요 이거. 근데 사실은 중앙은행도 사실 정부 기관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제 중앙은행 따로 있고 뭐 미국 정부 재무부는 따로 있어서 정부가 돈 내는 거는 정부 부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부채에 잡히죠. 근데 거꾸로는 아니고 또 다르게 중앙은행이 이렇게 늘린 거는 마치 부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정부 부채인데 왜냐하면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 양적 완화의 결정적인 차이점 뭐냐?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요 받을 게 있다. 그죠? 예, 요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요게. 요거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이제 부도가 나지 않는 한. 근데 통화정책은 어때요? 받을 길은 없죠 사실.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올려야죠. 그게 차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서 효과가 있어야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면 법인세를 낼 것이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은 부가가치세, 물품세를 낼 것이고 또 월급을 많이 받으면 월급을 그렇게 해서 실업자가 받으면 또 소득세를 낼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보다 활성화되면은 정부 수입이 늘어날 거다. 이 중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써야 된다. 이거야말로 진짜 마중물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사실 마중물이긴 한데 이렇게 새는 건 없는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또 실제로도 뭐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다 받을 수 있고. 근데 요 재정정책에 의한 마중물은 진짜 이렇게 흘러서 없죠. 진짜로 이제 나와야 돼요. 경제 효과로. 근데 얘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 이거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자를 오히려 갚아야죠. 이렇게 해서 채권 발행했으면. 근데 얘는 여기 이자 받죠. 요 자산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부채고 이거는 그 담보 자산이 없는 부채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연방 정부 부채가 이제 GDP 대비 2020년에 98.2%고 한 해 재정 적자는 GDP의 이제 16%까지 늘어났고 국채 순발행 규모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2020년에 작년에 올해 더 늘겠죠. 4조 달러까지 늘어나는 거죠. 이건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채고 이렇게 돈을 퍼쓰니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세금을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얘기가 지금 뭐 에너지 인프라 투자까지 해서 재정 정책으로 이렇게까지 쓰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보셨죠? 중앙은행 비교해 보세요. 중앙은행이 거의 1조 달러 안 되던 거를 6.13까지 늘렸어요. 지금 더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이제 좀 그러니까 정부도 이만큼 쓰겠다. 비슷하네요. 한 1조 더 많네 정부가 쓰는데 대신에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해서 한 뭐 적자는 요걸로 맞추겠다. 지금 이제 증세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해서 뭐 자본이득세도 올리고 뭐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한국은 이렇게 안 하죠. 한국도 해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미국은 돼요? 한국은 안 되고? 미국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도 이제 좀 이따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약간 이제 경제적인 정책이 이제 경제 정책이 이렇게 재정 정책과 이런 양적 완화까지 하는 통화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공화당이나 이쪽의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이런 걸 직접 나서서 돈을 쓰지 마라. 이렇게 담보 있는 자산만 투자해라. 그래야 국가가 안전하지. 세금 더 걷지도 마라. 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제 또 조금 뭐 민주당, 뭐 약간 좌측 진보라고 하는 데는 야 그렇게 했더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담보 자산 좋은 걸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자꾸 돈을 빌려가지고 낮은 금리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자꾸 투자해서 그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 혜택을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 받으니까 점점 부가 한쪽으로 쏠리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민주당은 그거 말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 입장이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도 사실 정치죠. 어떻게 보면 양당의 입장이 지금 틀리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 주식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2차 대전 이전에 그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뭐 뉴딜 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뭐 자기가 이제 제2의 뉴딜을 하겠다는 게 이런 거죠. 사실 그때도 이제 그때도 100년 전에도 벌어졌던 논쟁이에요. 마찬가지. 그때는 심지어는 돈 안 늘렸어요. 그냥 사업만 좀 했지. 그리고 세금 다 걷었어요. 중앙은행 통화 안 늘렸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때는 돈이 이런 건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통화 이론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대공황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미국도 2003, 4년에 일본이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쟤들이 저렇게 돈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막 하는데도 별로 돈을 많이 쓰는데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고 신기하네. 이게 보고 다 안 거예요. 미리 뭐 어떤 과학 이론이 탁 있어가지고 돈은 이런 거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관찰한 결과로 지금까지 온 거니까 또 이게 다 맞는 얘기다. 또 나중 되면 또 어떤 그 통화에 대한 이론이 나올지 또 모르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항상 다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3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이니까 돈을 엄청 풀었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발행하는데 정부가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그 초인플레,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 왼쪽 그림은 이제 이게 독일에서 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돈을 너무 남발했다가 이제 독일의 인플레이션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애들이 이제 블럭 대신에 이렇게 돈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 실제 사진. 이 사진 말고도 뭐 있던데 트럭으로다가 막 돈다발 싣고 가가지고 생필품 조금 사고 뭐 이게 실제 그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실라나요? 짐바브웨에서 이게 계란 3개 사는데 이게 얼마예요? 100 빌리온이니까 10억에 100이다. 그러니까 1조 원. 계란 3개 1조. 짐바브웨 통화. 실제로요. 이렇게 많이 발행하기 싫으니까 여기다 찍었네. 이렇게 숫자로. 무겁지 말라고. 이런 걸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학문적 정의로는 월 인플레가 50% 이상 되면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복리가 되는 거니까 무섭죠. 50에 매달 50이니까. 왜 생겼냐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당시 유럽, 그 다음에 독일, 폴란드 이런 데가 같이 생겼는데 통화량이 21년에 100이었는데 한 3년 동안에 단기간에 1차 대전 지나고 나서 100에서 한 얼마까지 늘렸죠? 이렇게 되면 한 2, 30, 뭐 10만 될래나요? 헝가리도 100에서 10만, 독일은 뭐 100에서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까지 늘린 거예요. 10억. 그 중간이니까 한 50. 여기도 100에서 폴란드는 100만, 3년간. 이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미국은 그럴까 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요거 뭐 갚는다, 세금으로 갚는다 치고 3.2조, 그 다음에 중앙은행 아까 이거 한 7번 한 10조 정도 되네, 그죠? 늘린 게, 중앙은행이 늘린 게.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1조였으니까 지금 한 10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몇 년 동안 한 10배 정도 늘렸죠. 10배. 본원 통화 기준으로. 다만 이제 이 본원 통화도 중요하지만 요 그래프가 없어서 죄송한데 제가 다음번에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경제 성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초인플레를 걱정할 만큼 늘린 것은 아니다. 초인플레 걱정하려면 이렇게 단기간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미친 듯이 찍어내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 현상하고도 이게 정부가 세금을 잘 못 걷는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걱정하는 기사는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인플레, 초인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뭐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 10몇 년간 뭐 10배 정도 본원 통화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출 승수가, 통화 승수가 낮아지고 화폐 유통 속도가 지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늘려도 과거 정도 대출이 늘어나는 정도지 그 이상도 지금 안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일자리 늘리고 이익을 얻을 만한 분야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안 빌리죠, 사실. 그러니까 또 거꾸로 자꾸 기존 자산, 부동산, 주식 이런 데로 돈이 가서 그걸 자꾸 이제 또 거기에 투자하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